예, 반갑습니다. 올라옥스의 류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발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미래를 알면 일확천금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만들면 되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어떤 미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컴퓨터, 여러분들 컴퓨터 많이 사용하시죠? 집에 컴퓨터가 없는 불행한 분은 안 계시군요. 예. 컴퓨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컴퓨터입니다. 난 이런 컴퓨터를 실제로 본 적이 있다는 분도 안 계시겠죠. 이건 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옛날 옛적에 쓰던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가 두 명의 천재에 의해서 우리의 테이블 위로 올라옵니다. 우리 잘 아는 이 스티븐 잡스 형님, 20대 스티브 잡스고요. 20대의 빌 게이츠입니다. 부럽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동갑인 구글의 공동 창업자 2명, 부럽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두 분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컴퓨팅 환경을 굉장히 혁명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컴퓨터를 우리 책상 위에 올려놨고요. 이 두 사람은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돼서 지식을 공유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 혁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손바닥 위로 이 컴퓨터가 작아져서 올라왔고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제 전화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생각을 좀 해보죠. 이런 컴퓨터 화면을 보신 분들이 계시죠. MS-DOS라는 걸 이용해서 컴퓨터를 우리가 옛날에는 썼습니다. 이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고문과 같은 화면과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썼나요? 어떤 방법을 썼죠? 컴퓨터한테 얘기를 하면 컴퓨터가 일을 해줬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버튼들을 조작하지 않으면 이 컴퓨터와는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아까 잠깐 나왔던 우리 잡스 형님과 게이츠 형님이 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아까 창문 얘기하셨는데 윈도우즈라는 걸 만들었죠. 이 윈도우즈와 대화하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가요? 네, 마우스가 필요하죠. 네. 뭔가 우리가 쓰는 마우스랑 다르게 보이신다면 뭐 오늘 좀 아침을 잘못 드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스마트 패드 뭐 아니면 스마트폰을 손에 쥐게 됐죠.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다른 도구가 필요한가요?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 마우스를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우리한테는 우리 잡스 아저씨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펜이 있기 때문에, 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구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어메이징합니다. 재미있어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발명해야 될 미래는 뭘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키보드를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키보드의 버튼들이 마우스에 있는, 제가 이걸 넘어가도 되나요? 경계를. 예, 마우스 너무 안 되나 보죠? 마우스를 쓰면서 버튼이 하나 혹은 두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마저도 이제 사라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없앨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손을 잘라버리면 될까요? 그 이후엔 뭘 할 수 있을까? 다음은 뭘까요? 아직도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쓴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스마트폰의 정보가 섞여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경계가 있죠.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건 화면을 보는 거고 일상생활을 사는 건 사는 겁니다. 비트와 아톰,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원자와 그다음에 전자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컴퓨터로 뭔가를 하는 일하고 일상생활에서 뭔가 하는 것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경계가 굉장히 컸죠. 컴퓨터를 켜고 10분 동안 부팅하는 걸 이렇게 지켜본 다음에야 우리는 비트랑 접속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 삐링삐링 울리면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보를 볼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경계는 존재합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술 외의 분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저는 TV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TV를 좋아하시나요? 네. 무슨 프로그램 좋아하시나요? 무한도전. 또 무한도전과 쌍벽을 이루는 1박 2일, 예, 줄줄 나옵니다. 리얼리티 TV. 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리얼리티 TV인데 요즘 TV 프로그램의 대세는 뭐죠? 리얼 버라이어티. 정말 리얼이야. 정말 소름 돋는다라고 말하던 MC몽은 이젠 TV에 안 나오죠. 왜? 이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MC몽이 TV에 못 나오는 이유는 MC몽의 리얼리티 때문이죠. 군대 문제라는.
우리는 이 해맑게 웃던 강호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강호동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강호동이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우리는 이걸 리얼리티라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페이크라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건 연출가가 있고 스토리를 가진 페이크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 리얼 야생 로드 버라이어티 1박 2일의 강호동을 리얼한 강호동이라고 생각했고 친한 친구로서 맨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수근을 구박하는 우리 강호동이 탈세를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호동은 이 리얼을 그만두고 이 리얼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강호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당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상황이 이미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리얼리티가 아니고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은 리얼리티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강호동이 탈세를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국세청도 탈세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탈세라고 믿게 된 거는 뉴스에 달린 댓글들 때문이죠. 사실 그건 리얼이 아니라 페이크예요. 페이크가 리얼을 만들고 리얼이 페이크를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테크놀로지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은 강호동이 되려는 법이 없느냐? 여러분들은 강호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슈퍼스타 K, 뭐 이런 거에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강호동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유튜브에 여러분들 동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도 강호동이 될 수 있고 지금 저도 강호동이 되고 있어요. 저 카메라가 한 바퀴 돌면 여러분들도 다 강호동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기술이 실제와 가상을 연결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에 대한 예입니다. 카메라도 필요하고 굉장히 불편하다. 트위터에 글 하나만 올려도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굉장히 재밌는 리얼 버라이어티를 보고 있죠. 트위터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사실 되게 활기차고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일군의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상과 실제가 혼란스러운 게 현실이라면 우리가 아예 현실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컨 라이프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요. 심스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아바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상의 인물이 될 수 있죠.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세컨드 라이프를 해본 적도 없고 심스 온라인을 해본 적도 없다. 한국에서는 다 이런 거 망했습니다. 왜 이런 게 망했을까요? 재미없는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은 이런 가상현실을 통해서라도 뭔가 익사이팅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익사이팅하기 때문에 이미 현실이 이 게임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성공한 가상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우 같은 거죠. 아무리 대한민국이 정말 훌륭한 나라지만 괴물들이 막 돌아다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정도면 익사이팅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학생인 김철수 군, 와우 페인인 김철수 군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김철수 군이 와우에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괴물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 괴물을 빨리 잡지 않으면 동료들이 죽어나가요. 열심히 막 괴물을 공격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문을 팍 열고 철수야 밥 먹어! 라고 얘기했을 때 김철수 군에게 현실은 뭘까요? 동료들과 괴물을 잡는 게 김철수 군의 현실일까요? 엄마랑 같이 밥을 먹는 게 김철수 군의 현실일까요? 뭘 것 같으세요? 엄마랑 밥 먹는 게 김철수 군의 현실일까요? 엄마랑 밥을 안 먹으면 한 대 맞고 끝나지만 친구들이랑 괴물을 잡는데 실패하면 친구들이 죽습니다. 뭐가 더 절박하죠? 와우가 훨씬 절박하죠. 김철수 군의 현실은 와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현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계속 서게 됩니다.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있어서는 가상을 선택했죠. 온라인에서 신문 보는 걸 심지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들어진 현실을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고 심지어 이게 현실의 대체품이 될 수 있는데 수식어를 붙여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부르는 게 이 버추얼 리얼리티한테 너무 미안하다라고 생각한 학자들은 버추얼리티라는 예쁜 단어를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버추얼리티가 있고 리얼리티가 있고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다룬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휴지가 아니라 약이었군요. 골라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 고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무슨 색깔 약을 골랐는지?
빨간 약? 네, 빨간 약을 먹습니다. 과연 우리의 세상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우리 세상이 이런 식으로 진화할까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빨간 약 아니면 파란 약을 먹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피우스가 틀린 거죠. 빨간 약, 파란 약을 둘 중에 하나를 먹는 거 외에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안 먹을 수도 있겠죠. 안 먹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반반씩 섞어 먹으면 어떨까요? 감독한테 혼나겠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꼭 빨간 약 아니면 파란 약을 먹을 필요는 없겠다는 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리얼리티와 버추얼리티 사이에 뭔가 공간이 더 존재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리얼리티에서 오고 어느 정도는 버추얼리티에서 온 공간이 있고 그걸 기술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현실을, 인간은 어차피 현실에 삽니다. 그 현실을 굉장히 우리가 한 1, 20년 동안 커진 버추얼리티를 이용해서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증강현실, 증강시킬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해서 증강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확장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증강현실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수한 안경을 끼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책을 봤을 때 책을 딱 열면 뻥 하고 책에서 우주왕복선이 튀어나온다고 할 때 전통적인 책을 봐서는 우리가 우주왕복선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글로밖에 설명을 못 보겠지만 그걸 이렇게 3차원 이미지로 볼 수가 있죠. 이런 기술을 처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3용 게임인 아이 오브 저지먼트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카드 게임이 있죠. 유희왕 같은 만화를 보면 막 카드를 집어던지면 용이 날아가는데 어린아이들은 정말 용이 날아가면 좋아하겠죠. 실제로 용이 날아가는 용치고는 좀 작긴 하지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카메라를 놓고 이 카드를 조작하면 카드 위에 용이 실제로 나타나서 게임을 합니다. 요거를 우리 그 일본 분들이 굉장히 그 일본 분들 취향에 맞게 아주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피규어. 우리 오덕분들이 많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오덕분자라면 무릇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사야 되는 이 피규어들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피규어를 사면은 요 밑에 주사위처럼 생긴 거를 줍니다. 그러면 그 주사위에 이렇게 컴퓨터로 비추면 피규어가 나오고요. 이 피규어는 당연히 컴퓨터 그래픽이니까 움직이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힐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현실과 가상을 믹스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믹서기에 두 종류의 과일을 섞어서 한 종류의 과일로 만들듯이 심리스하게 만들 수 있고 디제잉을 할 때 A라는 곡하고 B라는 곡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듯이 현실과 가상을 연결할 수도 있게 된 거죠. 일본의 준 레키모토, 아까 그 테드톡, 그 첫 번째 테드톡에서 막 이렇게 신기한 데모 보여줬는데 이분이 거의 10년 전에 1999년 정도에 데모를 이미 한번 했던 것들이에요.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 하나인 준 레키모토 박사는 AR이 그냥 단순한 현실과 가상을 섞어서 하나로 보이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인간의 신체를 임의의 기술로 증강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좀 넓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조작하는 방식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증강현실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디바이스를 갖고 세상을 본다고 하면 뭔가 새로운 게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이게 없기 때문에 좀 스마트폰을 가지고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조작하면서 정보를 같이 보는 거죠. 왜 이게 유용할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인투이티브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인간이 원래 정보를 탐구하는 방식과 닮아있기 때문이죠. 뭔가를 검색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제가 이 기계의 사용법을 알고 싶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검색어를 입력하고 싶은데 여기는 3M이라고 밖에 써있질 않네요. 제가 3M이라고 친다고 이 제품 사용 설명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건 어떨까요? 스카우터. 만약에 스카우터가 없었다면 베지터는 죽었을 겁니다. 공격력을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 넌 이름이 뭐냐? 이름을 입력하고 공격력이 매우 강하구나 하고 있을 때 이미 죽었겠죠. 헐리우드 영화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에 맞는 옷을 찾습니다. 보통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죠. 뭔가를 본 다음에 검색어를 만들어내고요. 그걸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텍스트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모바일 환경에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입력도 어렵고 우리가 찾고 싶은 정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정보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쳐다보면 바로 검색이 되고 검색 결과가 실제로 우리가 보는 사물에 겹쳐서 보인다면, 예를 들면 이 사용법을 알고 싶을 때 쳐다보기만 하면 다음엔 이 버튼을 누르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래서 앞으로의 검색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검색이 아니라 상황,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검색으로 바뀔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컨텍스트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와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은 놀랍게도 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잘 알고 있을 만한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리는 모든 스마트폰은 GPS와 디지털 컴파스가 있고 API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간단히 프로그래밍을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 덕분에 굉장히 많은 이런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여드리면, 저희 회사는 이제 스캔서치라는 걸 제가 만들었고요. 스캔서치 외에도 이제 요즘은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서 뭔가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궁금할 때 물론 이제 한 번은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의 이름을 등록을 하면 다음번에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얼굴 딱 비추는 게 누군지 나오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뭐 페이스북을 본다던가, 뭐 전화를 건다던가, 트위터 정보를 본다던가 하는 걸 할 수 있을 거고. 이건 제가 데모로 만든 게 아닌데 실제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실제로 이런 기술 저희가 가지고 있고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실은 뭐 감정을 인식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비추는 것만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과연 사람들이 잠깐만 너는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을 비춰보는 일은 없겠지만 다양한 활용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보다가 다른 사람을 비추면 정보가 나온다. 이 친구 이름은 이제 남이고요. 이 친구 이름은 진이인데 딱 비추면은 바로 비슷한 누군지 알아냈어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은 다양한 그 피지컬 월드에 있는 비즈니스들 아니면 현상들하고 이런 디지털 월드에 있는 것들을 서로 조합을 해서 전혀 없던 새로운 그런 그 사업들,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의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정보가 필요하면 우리가 버추얼 월드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보를 얻어내는데 리얼 월드 자체가 클릭 가능한 거대한 웹 공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얼 월드에 하이퍼링크를 만드는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 미래 웹은 그 자체가 이 리얼 월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그만 스마트폰 안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 공간 자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서로 소통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케니치 마츠다라는 아티스트가 만든 이런 세계가 됐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주방인데요. 굉장히 많은 광고들이 붙어 있죠.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는 광고들이. 사실은 우리가 저런 광고들이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오히려 주방일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커피를 놓으면은 커피가 끓고 있다는 정보들이 겹쳐져서 나오게 되고요. 뭘 먹고 싶다 그러면은 티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방법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네가 이걸 쳐서 먹으면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위에 타이머가 흘러가죠. 가장 맛있게 만드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 커피가 끓는 시간 동안에 이제 SNS를 체크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커피는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현실의 정보와 가상의 정보를 섞어서 이제 보여줄 수 있겠죠.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쓸만한 게 있을지, 냉장고를 열어보기 전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체크한 다음에 냉장고에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려줍니다. 냉장고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이런 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티는 다 됐고 이제 뜨거운 물을 붓고 커피를 먹는. You're doing great. While you're waiting
for the tea to brew. Why not browse some recipe suggestions to help you decide on a dinner that will satisfy 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로 나올 때 쓰는 광고를 굉장히 조금씩 나오는 スピードは遅いから速いまでよ 이 동영상은 굉장히 이렇게 AR이 과잉이 됐을 때 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요. 전나의 코일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이 만화를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이런 AR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뭐 그런 만화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겪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